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레미콘 공장 질식 사고에 대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탱크 청소 작업을 왜 공장 직원들이 맡게 됐는지,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파악한 뒤 관계자들을 입건할 방침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레미콘 공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질식 사고와 관련해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작업자들이 사고를 당한 탱크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첨가하는 혼화제를 보관하는 장치입니다. 내부에 남아있던 소량의 혼화제를 빼내고 청소를 하기 위해 한 직원이 들어갔다가 유해가스에 질식해 쓰러졌고, 이를 구조하려던 다른 직원 2명도 연이어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탱크를 청소해야 하거나 수리가 필요하면 레미콘 공장 직원이 아닌 혼화제 판매업체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혼화제 특성상 화학약품 냄새가 확 나거든요. 일단 냄새부터가 역하니까 거기 안에 들어갈 생각을 아예 안 하거든요.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어떤 경위로 청소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는 한편, 왜 유독 해당 탱크에 유해가스가 많이 남아 있었는지, 사측의 안전조치는 충분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숨진 직원들에 대해서는 오늘 부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은 작업자들이 왜 억울하게 참사를 당해야 했는지 정확하게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안전이 잘 되어 있는지도, 예방도 괜찮은지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업체 대표와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경찰과 노동당국은 안전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을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어제 화순의 공사 현장에서는 7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전라남도가 발주한 도로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화순군 도곡면의 한 공사 현장. 인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현장엔 노란색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쯤 이곳에서 옹벽 패널을 설치하던 70대 노동자 김 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숨진 노동자는 이 발판 위에서 작업하다 3m 아래로 추락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굴삭기가 콘크리트 옹벽 자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서 있던 발판과 충돌하며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헬멧은 쓰고 있었지만 목 부위를 크게 다치면서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이 어제 왔다 가시는 것 같고. 전라남도가 발주한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으로 숨진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의 작업 책임자로 확인됐습니다. 전남경찰 수사전담팀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정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현장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나오시고, 중대재해처벌과에 나오고, 건설산재과에서 나오시고, 또 안전 관련자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589명이 산업재해로 숨졌습니다. 10명 중 4명은 떨어짐,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의 이른바 산업재해와의 전쟁 선포에도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순천시가 애니메이션 제작 기업의 본사 이전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디오리진과 남문터 광장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상호 협력을 꾀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디오리진은 하나의 IP를 웹툰과 애니메이션, 게임으로 확장하는 전략으로 주목받아온 콘텐츠 기업입니다. 순천시는 이번 디오리진 본사 이전을 통해 순천이 웹툰과 애니메이션 콘텐츠 산업의 거점 도시로 도약하고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순천 시의원들이 신대 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등 8명은
순천 신대 선월지구 개발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가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이라며 개발 이익에 대해 전문적이고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원들은 또 공공개발에 따른 이익은 순천 시민들의 몫이고 환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순천시 의회와 회계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올여름 여수 지역 해수욕장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44일 동안 집계된 관내 해수욕장 이용객은 16만 1,4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5.4% 줄었습니다. 이는 개장 기간 중 집중 호우 일수가 지난해 5일에서 올해는 11일로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수시는 올 여름에는 해수욕장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폐장 이후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주민 공모를 통해 추천받은 항일 독립유산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가에게 보낸 편지 등 모두 8건이 선정됐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도의 독립운동 사료가 보관돼 있는 신지 항일운동 기념공원 기념관. 색이 바랜 한지에 붓글씨로 쓰인 한글과 한자가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완도 출신 독립운동가 오석균이 지난 1922년 간도에서 항일 비밀결사 활동을 벌이던 임재갑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항일운동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앞으로 우리가 항일운동에 매진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재갑의 손자가 보관하다가 지난 2010년 이곳 기념관이 문을 열면서 기증된 이 편지가 전라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신지 면장과 신지 항일운동 기념사업회 등 지역 주민들의 추천으로 이뤄졌습니다. 경성에서 간도로 보낸 편지 중에 가장 보존이 잘 돼 있고 또 문화 가치가 유산 가치가 가장 높은 걸로 생각이 돼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이 편지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주민이 직접 추천하고 도가 공모를 통해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11개 시군에서 22건의 유산을 접수한 가운데 전문가 서면 검토와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오석균의 편지를 포함한 8건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보존 상태와 역사적 가치, 시대적 대표성 등입니다. 단순히 기념 차원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남겨진 항일의 흔적을 문화유산으로 보존,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죠. 전남도는 이번에 지정된 문화유산 인근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체계적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체험과 교육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날씨에 지역 농업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망고와 무화과, 심지어 올리브까지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노지에 올리브 나무가 줄지어 심겨 있습니다. 그 풍경이 마치 지중해를 연상시킵니다. 이곳에 심긴 올리브 나무만 250그루. 나무마다 초록빛 올리브 열매가 맺혔는데요. 다음 달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확 후에는 올리브유 생산을 위한 연구 자료로 제주도 농업기술센터에 공급됩니다. 아직 농가 소득을 올릴 정도로 생산량이 많진 않지만 하우스가 아닌 노지 재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올리브 외에도 고흥에서는 애플망고와 커피, 무화과 등 여러 아열대 작물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커피, 바나나도 한 것 같은데요. 지난해 기준 전남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1,900여 헥타르로 전국 면적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농가 900여 곳이 증가했고 면적도 2배나 늘었습니다. 갈수록 따뜻해지는 날씨 탓입니다. 전남의 연평균 기온이 100년 전보다 1.6도 오른 데다 지난해에는 15.9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도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 작물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하우스 환경 개선 그리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무인 방제기 지원 사업을 2019년부터 매년 6개 시군 정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뜨거워지는 날씨에 우리 농업의 미래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눈으로 감상하는 미술은 시각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고 많이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런 선입견을 깰 수 있는 미술 전시가 개막했습니다.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과 후각으로도 느낄 수 있는 전시회를 박수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메라와 시선을 마주친 사진 속 고라니가 관람객을 응시합니다. 고라니와 눈을 맞출 수 없는 시각장애인은 손에 전해지는 감각으로 낯선 생명과 만납니다. 눈이랑 이빨이랑 이빨이 정말 커요. 네, 이렇게 긴 거잖아요. 입을 다물고 있는데 튀어나온 거. 네, 튀어나와 있습니다. 매만질수록 형태가 허물어지는 이 조각은 비누로 만든 작품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을 소멸시켜야 하는 숙명을 눈과 손으로, 냄새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장애 없는 감상을 위해 만들어진 작품들은 여느 전시 작품들과 닮은 듯 다릅니다.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과 촉각, 후각을 통해 감상할 수 있도록 기존 작품들을 새롭게 재구성했습니다. 미술 작품의 어떤 향기를 맡을 수 있다고 할까요? 우리가 시각장애가 되면 이 후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촉각이 많이 발달되거든요. 바람결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아주 평온한 이런 어떤 관람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올해 무장애 문화향유 지원 사업으로 선정한 이번 전시는 문화적 포용과 다양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작품의 컨셉뿐만 아니라 전시 안내와 관람 동선, 작품 해설까지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로 채워졌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이 그러니까 그 경계를 허무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데 베리어 프리를 생각해보게 하는 것, 그게 이번 모두의 미술, 소리와 미술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고 모두에게 가까운 예술이 되기를 바라는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양림동 이강하 미술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처서가 지나면 더위가 누그러진다고 하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처서가 내일이지만 주말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한층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24도에서 25도에 머무르겠고 낮 최고기온은 순천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0.5m, 먼바다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내일 광양 홈구장에서 안산 그리너스를 상대로 홈 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내일 하나은행 K리그2 2025 26라운드 홈 경기에서 현재 리그 13위의 안산 그리너스를 반드시 꺾을 계획입니다.